오늘 주제는 캐나다 한인 학부모님들이 가지는 가장 큰 착각 세 가지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제 캐나다 관련 포스팅 그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계속 그 댓글에서 여러 학부모님들이 전공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봤던 거를 토대로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추려서 보통 어떤 착각이나 어떤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로에 대한 조급증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댓글에서 많이 보면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조급하신 게 많이 느껴지는데, 벌써부터 아이가 아직 11학년, 12학년인데 벌써부터 진로를 다정하고 우리 아이는 어떤 전공으로 해서 어떤 길을 걸을 거다. 약간 이런 걱정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벌써 고교생부터 벌써 인생을 다 산 느낌인데 사실 학생이 전공을 정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의 누적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고교생 때 경험은 아직은 조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유학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고, 특히 어려운 결정을 해서 학생을 유학 보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안정적인 그런 커리어 개발에 대한 바람이 클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사실 캐나다 교육 같은 경우는 물론 고교에서도 좀 어느 정도 챙겨주는 분위기지만은 대학교에 와서 또 특히 학부, 그러니까 패컬티 중심으로 찬찬히 전공을 쌓아주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그런 조금 조급증보다는 학생이 어떤 거에 장점을 보이고 대학에 가서 어떤 경험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천천히 생각해보는 마음의 여유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내 아이도 캐나다 유학 가면 잘한다. 이런 경우를 보면은 주로 또래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에 가셨는데 좀 결과가 좋은 경우에 나타나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게 사실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잘 해야지 캐나다에서도 선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캐나다 교육에 대해서 조금 약간 낮게 보시거나 우습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마련인데 사실 수학이나 과학은 한국에서 고1에 준하는 과목에 비해서 난이도 크게 높진 않습니다. 12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영어 11학년, 12학년 과목 같은 경우는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아마 미국과 비교해서도 전혀 낮지 않은 난이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보통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난다, 긴다 한 학생들도 A를 받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유학했을 때 한국에서 유명 외고 출신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되게 B뿔에서 한 잘해봤자 A-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제까지 이야기를 한 게 캐나다 대학이 입학은 무난하지만 졸업이 좀 어려운 편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 아이가 캐나다 가면 잘한다.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막상 오면은 캐나다 고교의 어려운 영어 교육 때문에 어려움이 겪고 캐나다 대학에서는 바로바로 진급을 시켜주지 않는 교육체계 때문에 학생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학생이 캐나다에 가면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생각은 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내 아이는 우물한 개구리일까? 라는 내용인데요. 보통은 캐나다 도교를 무난하게 졸업하고 BC주나 온타리오주에 있는 UBC나 토론토대 같은 경우를 잘 졸업했을 경우에는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내가 있던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우등생을 뽑혔으니까는 내가 만약에 한 곳에 취업한다 그러면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 돌아오는 순간 학생은 one of them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말로 고사성어로 굳이 치면은 좀 장사미사랑 비슷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스카이 졸업생뿐만 아니라 자신이랑 똑같이 미국 아이비리그에 대해서 졸업해서 돌아와서 그 취업에 고전을 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상당히 많죠. 그중 한 명이 되어서
냉정히 말하면은 아이비리그나 이런 학교에 비해서 좀 밀리는 세컨티어 졸업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취업할 때는 한국에서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로는 한국의 지방대 졸업생보다도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보통 이런 경우를 그 로컬라이제이션의 그런 실패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실패를 잘 극복하고 잘 취업하고 또 내가 캐나다 유학한 것에 잘 성과를 내려면은 어, 부단히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여러 트렌드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